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외교관 출신으로 8년간 우울증을 앓으면서 다양한 심리 치료를 했었는데 효과가 없다가 제가 EFT하고 그 AK 또는 오링 테스트 기법을 만나가지고 최초로 무의식에 쌓인 트라우마를 전부 해소하는 트라우마 제로 치료라는 것을 개발해서 약 16년간 EFT 심리 치료를 하고 있는 하정 교수장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센터를 방문한 분 중에 조현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상담하신 분이 있으신데 이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자녀의 그 조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많은 치료를 받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독보적으로 안 해본 치료가 없도록 많은 치료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정신과 치료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자녀분이 해외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정신과 치료, 상담 치료 이런 걸 많이 받으셨고 또 그 외에도 한의원 치료 이런 것도 많이 했고 TMS 뇌파 치료,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 제가 좀 적어놨는데 중금속 킬레이션 치료,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비타민,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입하는 이제 수액 치료, 그 다음에 장 청소, 그 다음에 상담 치료 이런 것도 기본이죠. 그 유명하시다는 분을 찾아내면서 했고 또 이제 이분이 오랫동안 한 것이 또 메가 비타민 요법, 또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분들이 메가 비타민 요법을 한 분들이 또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갈수록 이제 그 부작용이나 효과를 다시 이제 돌아온 걸 경험하면서 또 환우회를 만들어 갖고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ALDH 독소 분해제라고 이게 이제 저도 처음 듣는 거지만 이제 아세트알데히드라고 이제 발암 물질 또는 굉장히 안 좋은 독소라고 하죠. 이거를 그 분해하는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또 복용하는 특허를 받은 제품을 복용하는 이런 것도 해보고 또 EMDR 치료도 해보고 정말 제가 다 정리를 못할 정도로 많은 심리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물론 조금씩 효과를 본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이런 걸 이제 고민하시던 분이 저희 치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흔히 조현병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신과에서 관리만 되지 근본 치료가 불가능하다,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계속 약을 먹으면서 관리만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망상이나 환청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분노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그 문제들을 상시로 앓고 살아야 되고 또 이제 심해지면은 이제 입원을 반복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러면은 조현병 치료가 저희 같은 이제 EFT 치료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만 역시 이제 많은 치료를 받고도 효과를 못 느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꾸 재발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고민하시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선택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중학생의 사례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등교 거부, 우울 이런 문제지만 거기에 이제 환청이라든지 또 환시라든지 그 다음에 가위 눌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또 죽고 싶다 이런 충동도 있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가 저희 이제 블로그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싸웠던 기억이 굉장히 괴롭고 늘 의욕이 없고 우울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게 두렵고 특히 친구 관계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성적에 대한 걱정도 크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죽고 싶음이 굉장히 크고 이유 없이 갑자기 전신 떨림 증상도 나타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위 눌림도 경험을 하고 또 걱정과 불안으로 손이 떨리고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들리는 환청, 그리고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는 물체를 사람으로 보는 환시까지 겪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숙제나 공부 이런 거 등교를 자꾸 미루게 되고 팔, 목, 다리에는 아토피가 심해서 약을 이제 바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오면은 저희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쭉 드리는데 저희 치료가 저희 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 EFT라는 기법이 이제 인체 14경락을 이렇게 터치하듯이 주로 얼굴에 있고 쇄골, 옆구리, 각, 손가락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인체 14경락에 해당하는 점이죠. 이 점을 터치하듯이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 과거 트라우마 때 느꼈던 감정을 말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 느꼈던 공식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느꼈던 이제 분노, 수치심, 죄책감, 슬픔 이런 감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정교한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따라 말하게 하고 또 보조적으로 눈알을 굴리고 호흡을 하고 이런 몇 가지 기법들을 해주게 되면 신체 에너지 흐름이 원활해지고 무의식이 자극되면서 무의식에 쌓인 그 트라우마 내지는 부정적 감정이 부정적 감정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붕괴시키는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 또 나오지만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면 손가락에 힘이 잘 들어가는 오링 테스트 기법으로 이런 이제 뿌리가 되는 기억이 뭐 5살 3월에 아버지와 알려있다 이런 식으로 그 유아적일 때 언제 누구와 관련했는지 이렇게 뿌리가 되는 기억의 조건만 찾아가지고 그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도 그 부정적 감정들을 그때 느꼈던 부정적 감정, 대표적인 부정적 감정을 다 말을 해주는 이런 공식적인 말을 해서 그 무의식에 쌓인 트라우마를 해소 내지는 붕괴시키는 이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본인이 힘든 거를 이제 양식에 쭉 적게 해서 이게 각각 이제 0에서 10 중에 어느 정도를 체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 하는 거를 0에서 10 중에 얼마나 우울하냐 이걸 이제 주관적 고통 지수라고 하는데 0에서 10 중에 어느 정도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은 6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우울하면 6 정도인데 이제 죽고 싶으면 얼마냐 했더니 9라고 했죠. 그리고 또 두 개 중요한 게 이제 뭔가 불성실하고 끈기가 없다. 이거는 10이라고 그랬고 의욕이 없고 귀찮고 무기라고 하다. 이건 7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숙제나 공부를 미루고 싶다. 이게 10이고 등교가 싫다. 또 미루고 싶다. 이게 6 정도죠. 이런 식으로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은 8. 공부 걱정은 미래 걱정 8, 공부 걱정 8. 역시 뭐 막연한 불안 이런 것도 한 6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각각 0에서 10 중에 어느 정도로 체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치료를 그 경락을 제가 두드리면서 오링 테스트로 그 기억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기억을 이제 떠올리지 않고도 저희 특징이 떠올리지 않고도 그때 느꼈던 대표적인 부정적 감정을 말하는 방식으로 해소를 하고 나서 마치고 나니까 실제 치료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인데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당일날 이렇게 떨어지는 게 느껴졌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부분 이제 이게 이 치료를 마치고 나면 뭔가 좀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보통 당일날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당일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적게 떨어진 건 한 20%, 많이 떨어진 건 거의 9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떨어졌는데 예를 들면 뭐 어렸을 적 부모님이 싸웠던 기억이 괴롭다. 이거는 처음엔 4였는데 1. 그다음에 아빠가 밉다. 이것도 4에서 0. 엄마가 밉다. 2에서 0. 뭐 형제가 밉다. 이것도 3에서 0. 성적을 비교를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 5에서 1. 우울함 6에서 0. 죽고 싶으면 9에서 0. 0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무기력 7에서 0. 숙제나 공부 미루고 싶은 거 10에서 5. 등교하기 싫다. 이게 6에서 3. 아토피가 심함 4에서 3. 인간관계 두려움 3에서 2. 힘든 일이 두렵다. 이렇게 8에서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기타 여러 가지 증상들도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당일날 변화를 느낀 거고, 이제 실제로는 이후에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AS를 하면서 기간을 좀 늘려가면서 저희가 AS를 하는데, AS 때는 이제 새로 생긴 트라우마가 보통 한 개씩 생기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해소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AS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명현 반응을 유도하는 EFT도 개발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새로 생긴 트라우마를 해소하면서 계속 이제 자극을 해주면은 앞으로 이제 무의식이 계속 밝아지는 걸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약 2주 후에, 보통 열흘 후에 하는데 약간 늦어서 한 2주 후에 첫 번째 AS 때 만나 보니까 그 이제 저희가 자녀분한테도 자녀한테도 이제 변화를 물어보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게 되는데, 어머니 말씀이 그 사이에 좀 덜 게으러져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기본 치료 후에 마음이 좀 편하다, 부정적 생각이 덜 든다, 환청이 안 들린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그 자기가 싫어하는 친구가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이에 좀 바빴다, 도서관도 다니고 헬스장도 다니고 방학인데도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우울은 3, 무기력 3, 죽고 싶음 3. 보통 그 전에 했던 이런 증상에서 당일 그 첫 번째 AS 그 열흘 후에 2주일 후에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유지되고 있었죠. 그리고 등교하기 싫으면 좀 다시 올라가서 한 6 정도. 그래서 요게 이제 당일날 또 새로 생긴 걸 해소했더니 우울 3에서 2, 무기력 3에서 2, 죽고 싶음 3에서 0, 등교하기 싫음 6에서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AS는 좀 기간을 들여서 3주 정도 후에 했는데 당시가 이제 방학이었죠. 그래서 그 사이 어떻게 지냈다니까 방학 숙제 때문에 좀 힘들었다. 우선 시화도 그려야 되고 뭐 영화 보기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힘들었다. 근데 나머지는 좋아졌다는 거죠.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이나 죽고 싶으면 없어졌고 무기력은 한 4 정도 있고 등교하기 싫은 거는 한 5 정도. 그리고 그 사이에 환청, 환시, 가위 눌림은 없었는데 환청은 약 5번 정도. 일주일에 많이 들리던 것이 하루에 뭐 5번 정도 들리던 것이 하루에 얼마였죠? 하루에 2-3번 정도 들리던 환청이 그 사이에 한 3주 사이에 한 5번 정도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환시, 가위 눌림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머니 이거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 사이에 좀 좋았다가 최근에 무기력이 좀 올라갔다. 짜증도 좀 올라가고. 왜냐면 숙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잔소리를 했더니 좀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아토피가 좀 올라가가지고 그 귀에서 뭐 진물이나 냄새가 난다. 근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AS를 좀 한동안 안 오다가 약 한 2달 정도 후에 왔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이에 별일은 없었고 그 등교하기 싫으면 한 5 정도, 그리고 공부하기 싫으면 한 4 정도, 그리고 싫어하는 친구가 2명 정도 있는데 뭐 한 명은 싫어하는 정도가 4고 한 명은 9 정도 있다고 했고 무력은 4 정도. 근데 환청은 한 번 정도, 그 몇 달 사이에 잠깐, 그리고 환시, 가위 눌림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은 한 6 정도. 그 최근에 이제 엄마 아빠가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보는 게 괴로워서 우울이 좀 6 정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아토피가 팔다리 3, 목 1, 귀에서 냄새 진물 나는 건 한 5 정도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 말로는 그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기에는 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좋아져서 한동안 AS를 안 오다가 이듬해니까 한 4개월 정도 후에 한번 다시 AS를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갑상선 항직증으로 입원을 한 7일 정도 했다. 그리고 우울은 3인데 죽고 싶으면 없다. 근데 이제 아직 약간 등교하기 싫은 게 한 6 정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의식이 밝아지면은 이렇게 명현 반응이 발생을 하죠. 무의식이 계속 밝아지니까 몸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배출이 돼서 오히려 몸이 막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 무의식은 우리 신체와 정신을 모두 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 밝아지면은 몸에 쌓여 있는 것도 다 배출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명현 반응이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갑상선 항직증이 심해져가지고 오히려 입원을 했다. 근데 이제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갑상선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무기력이 좀 올랐는데 나머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이후에도 다시 3개월 후에 왔었고, 그 이후에는 한 1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부정기적으로 거의 완치 수준이 좋아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AS를 자주 온 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왔는데 그 이듬해에 또 그러니까 이듬해 거의 1년 정도 후에 한번 왔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AS 온 것도 그 이듬해에 1월 달에 왔으니까 그 이듬해에 약 한 10개월 정도 후에 왔었네요. 근데 어쨌든 이때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좋아져 있고, 이런 이제 망성환청, 환청이나 환시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약간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어머니 말로는 이제 많이 좋아지고 아직도 가끔 약간 다운될 때가 있다. 약간 조울 성향처럼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좋은 상태가 유지되고 등교 싫음도 없고 뭐 아토피도 없고
이런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가 됐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상태였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AS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치료 사례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현병 사실 지금 환청이나 환시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도 좀 상당히 심한 상태여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제 그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저희 사례를 보고 치료 사례라든지 후기나 이런 사이트 내용을 보고 이제 방문한 경우인데 결국은 이제 무의식에는 보통 150개에서 200개 정도 트라우마가 쌓여 있는데 이게 기질에 따라서 모든 이제 부정적 심리나 습관, 질병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현병이 왜 오느냐 이걸 자꾸 이제 질병으로 접근하면은 결국 약을 먹거나 또 근본적인 어떤 뇌나 뭐 세포 이런 단위로 그 미세하게 들어가서 이거를 어떻게든 뭐 독소를 제거한다든가 뭐 메가비타민 요법을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그 무의식에 트라우마가 쌓여 있는데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때 느꼈던 이제 분노, 수치심, 죄책감, 슬픔, 두려움 이런 감정 에너지가 무의식 속에 이제 그 박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질에 따라서 모든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망상이나 환청 이런 증상들은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 심리적 습관이 있으면서 이게 골마가지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이제 심한 증상은 약간은 이제 빙의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골마 있는 에너지, 부정적 감정 에너지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빙의적인 요소를 끌어당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빙의 치료를 직접 진단하거나 치료하지 않지만 무의식에 쌓인 트라우마를 해소해서 무의식이 밝아지면 빙의적인 요소가 점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마있던 부정적 감정은 해소가 되고 빙의적 요소도 사라지면서 그 자연스럽게 무의식이 밝아지면서 심리 육체적인 자기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요걸 이제 저희가 요 사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 그 요즘에 굉장히 그런 등교 거부 문제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등교 거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친구 문제 때문에 하는 경우, 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ADHD 문제도 있고, 굉장히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 무의식에 쌓인 트라우마가 해소돼서 무의식이 밝아져야 이런 점점 내 무의식이 밝아지면서 억압에서 벗어나면서 이런 치유 사례와 마찬가지로 심리 육체적인 자기 치유가 일어나야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점점 잘 발휘되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내가 이런 부정적 심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또 기회에 좋은 사례를 가지고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